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교육학자 조벽 교수가 쓴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최악의 수업은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변하는 수업. 최고의 수업은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이 교실의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이야말로 좋은 수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수업을 향한 교사들의 고군분투기,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버나드 대학 심리학과 리사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땡큐. 아니 근데 저 교수님 미국에 계셔야 할 분인데 혹시 그 네.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러 오신 겁니까? 네, 오늘 아침에 왔어요, 미국에서. 아니요. 진짜 영광입니다. 네. 네? 아, 사실 안식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학기만 네. 여기 한국에 있어서. 아니 뭐 안식년이면은 이제 편히 쉬셔도 될 텐데 이제 네. 저희 프로그램 찾아주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네, 너무 예. 신났죠. 그렇죠. 제가요. 방금 제가 최고의 수업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수업은 뭡니까? 진짜 좋은 수업은 약간 이제 스튜던트 센터드라고 학생들이 조금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힘도 있고 그런 수업 있잖아요. 막 토론 수업, 뭐 디베이트 수업, 뭐 디스커션 수업 이런 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쉬는 거 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빨리 다 써서 이거는 외워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방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런 부분, 특히 그런 것이 이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외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하다. 네. 바로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바로 네. 화면으로 먼저 한번 네. 만나볼게요. 좋아요. 네. 네. 참 꿈 많은 나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목표가 있기는 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막막해가지고 약간 고등학교 오면서 약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입시죠. 입시랑 성적이 지금 제일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조금 눈물 나오게 하는 가장 큰 게 바로 또 입시죠. 입시, 네. 이 피곤하고. 교실, 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잠들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자, 그런데 여기 활기차죠? 네, 훨씬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왜 그런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찬성의 근거로 쓰일 수도 있고 멋지세요.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죠. 후반기의 인생이죠. 기존 수업이랑 좀 많이 다르고 학생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이해가 잘 되게 알려주세요. 강연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선생님이세요. 너 스스로도? 네네. 그럼 막 생각이 줄줄 나오네. 독일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늘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결해 가는 것을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하고 아주 격의 없이 친구처럼 저렇게 달려오시는 분. 진짜 최고 선생님이세요. 자, 서울 동북고등학교의 스타 강방식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동북고등학교가 사실 저 축구부로 유명하죠. 예. 동북고등학교 하면. 그런데 축구보다 더 유명한 수업이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 선생님. 강방식 선생님의 융합 수업이다. 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축구부보다 더 유명할까요?
실은 축구부가 더 유명하고요. 어떤 수업이길래? 그 축구부를 깨우는 수업이죠. 이 축구부들이 전부 다 국가대표 뭐 손흥민 되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럼 먹고 살려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도덕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얘네들도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고등학교 때 키워줘야겠다. 그러려면 그냥 예전처럼 수업하면 그냥 자버리니까 좀 재미있게, 예, 재미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수업하니까, 예, 그게 융합 수업이죠. 뭐. 좋습니다. 자, 운동 선수들도 선생님 수업만큼 꼭 들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수업. 우리 강방식 선생님의 수업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 확실히 그 운동장이 넓네요. 꿈에 도전하다.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높은 데에 있어서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좀 점심시간에 뛰어놀기 좋고, 체육관이랑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축구부가 유명합니다. 손흥민이랑 홍명구가 나왔었고. 동북고가 축구의 좀 명문 학교예요. 야, 이거 대단하네. 뭐 수많은 대회 우승을 일궈낸 학교죠. 명보용은 가끔 옵니까, 학교에? 예전에 좀 네. 왔었습니다. 아, 2학년 우리 학생이죠. 아, 발재간이 저 보통이 아닙니다.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일단 안 다치고 계속 축구를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축구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운동을 마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거든요. 운동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좀 시키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시합 빼놓고는 무조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 이유는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인성 교육도 배우고. 어떤 서류인데요? 토론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아, 토론 수업 준비. 자, 윤리 수업인데 토론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청문회식 토론. 활동지 나눠드릴게요. 그 토론 주제 나오고 여기 준호 학생이 있네요. 학생하는 방법. 일단 토론 주제 저기 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부모. 네.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식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죠. 그 주제나 이런 건 그래도 어떤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걸 주시긴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이제 예. 아니, 예, 교과서에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탐구하면 좋을 주제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토론 주제의 가치를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 가치. 이 준비하는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네, 자료를 탐구하는. 아, 네네. 사회적 가치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자신의 진로 있잖아요. 미디어 쪽에서 일하고 싶다.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선수로 되고 싶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약간 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저게 아주 좋은 과정인 거죠. 너무 좋은 그렇죠? 거죠. 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이제 탐구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1,500자 정도의 이제 발표문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글이라는 게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고민하고 탐구하고 자료도 찾고 그 자료가 신뢰성 있는지 검증도 하고 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뉴스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뭐 휴대폰, 태블릿 예. 다양하게 예. 이용해서 네. 근데 양을 좀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조금 저 망설이고 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이거 다 했어? 개념? 바로 그 학생 옆으로 네. 가셔서 네. 이렇게 네. 1대1로도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죠. 네. 네. 여기서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 세대, 그 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 좀 알겠어? 그럼 너 진로는 뭐야? 심리학 쪽에. 언제나 이 정의가 동일한 게 아니라 그렇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는. 나의 원래 첫 번째 생각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 계속 바뀌어 가고 좀 교정해 가고 수정해 가면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키워 나가고 좀 엄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준호 학생이 진짜 잘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젠 3학년이에요. 3학년 학생들이 왜 오후에 오죠? 방과후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생활과 윤리,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공통된 의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의 의지는 다수의 의지인가? 다수가 상호로 같긴 한데 근데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입시요. 좀 토론을 A, B, C, D가 입시도 약간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는 대부분 누군가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은 듣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지식들이 왜 사상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너의 그런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진짜 내 생활 속으로 문제의식으로 좀 곱씹으면서 공부를 해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죠. 재미도 있고 예.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 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입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보다 기업에서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혁신적 사고가 잘 발휘되지 않을까? 그게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모두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깨닫는다고 깨닫지 않는데 어설프했다고 치면 전인정신이 깨달은다고 계속 통치하는 거죠. 재미있다, 없다. 오, 재밌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는 부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해 주니까 뭔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모르던 생각들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없는데 토론 수업을 통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신문에 보면 뉴스 기사도 있지만 칼럼이나 사설 같은 거 있잖아. 그 루소가 얘기했을 때 영국의 대의민주주의는 니들은 뭐 같다고 얘기했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직히 딱히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하면서 약간 수업 처음에 재밌어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머리 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설명해봐 하면서 질문을 역으로 주시니까 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사회 탐구 과목이라 해도 암기가 위주긴 하지만 적어도 수학 능력 시험에서만큼은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아무래도 토론 수업하면서 길러졌던 부분이 많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3학년 학생들이 저맘때는 사실 학교에도 잘 안 나오는 학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토론을 하러 나왔어요. 네, 너무 좋아하고 재밌다고 해서 너무 저 이거 보면서 저도 다니고 싶어요. 그냥 학생으로 다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학습하는 게 진짜 기억에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수업 지금 방과후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후 수업도 그렇고 일반 수업, 정규 수업도 거의 토론식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의 고등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잖아요. 많이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대부분 한 80% 정도는 예전처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런 수업을 하시는 이유? 애들이 스마트폰 좋아하잖아요. 네. 텔레비전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내가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게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카메라잖아요. 이렇게 애들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어요. 요새 애들은. 예. 그래서 그런 입장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게끔 이제 수업을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를 열광한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수업을 하면 더 지식도 롱텀으로 남나요? 오랫동안 오랜 기간? 남겨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실패 엄청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게 진짜 학습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만큼 성공했고 이거는 더 연습해야 되겠다. 이게 메타인지인데 그게 있으면 그렇죠. 다른 모든 학습 더 잘 될 건데.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냥 아는 것보다. 지식을 그냥 쌓아가는 것보다. 네. 소크라테스 얘기는. 네. 우리 저 동북고등학교 학생들 어떤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준호 학생 보입니다. 선생님을 찾아요. 준호 군이 뭘 좀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쉽지는 않은 주제네요. 윗세대가 저지른 잘못, 아랫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발표자 3명이 준비가 됐고 서준호 학생 일어서서 이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부모 세대가 잘못을 저지르면 자식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수백만 달러 지급과 말 잘합니다. 주변국들의 인정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반면에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주변국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도 이어서 발표를 하고요. 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이고 잘못은 다른 이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실수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는 것. 나는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자식 세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법률 중에는 부모가 남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속부위가 좀 다들 말 잘해요. 평소에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끔 계속 토론의 이제 발제문의 내용이 조금씩 색깔 있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잘못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민폐나 실수 등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실수나 민폐로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좀 객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혼날 만한, 미안할 만한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경 학생이 되게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요. 어떤 명료한 입장이 있어요.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게 명료하지 않잖아요. 뭐 등급이 1.5등급 이상, 평균 1.5등급 이상인지 아닌지 이게 명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죠? 민폐를 끼친 거다 하니까 민폐를 끼친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고 명료한 기준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표현하는 게 주장을 펼칠 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얘기한 겁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더 자세히 네. 생각하게 돼요. 자기 머릿속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죠. 저런 네. 수업을 통해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실제로 발표를 해보다 보니까 질문도 받고 어땠어요? 부족했던 점이랑 잘한 점이랑 뭔지 알 수 있어. 질문 받으니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긴장됐습니다. 질문 받으면서 이제 제가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토론에서 학생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아보면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준비했던 것에 부족한 점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쪽에 내가 좀 신경을 써서 좀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수업이죠.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정확히 그 지식이나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생활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실생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이제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찾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프로 가고 싶고 아니면 좋은 대학교 가서 축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 세대 전체를 얘기해요. 저의 주장은 부모 세대가 잘못을 저지르면 자식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저가 이런 토론 수업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다고 느꼈고 계속 활동지를 채워나가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계속 이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토론 수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 계속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쉽지는 않지만 한번 빠지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되게 훌륭한 구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빠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청문회식 토론 수업. 그냥 발표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질문에 답도 해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하는, 이거는 참 뭐 하루 이틀 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역량이 아닐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런 수업이 주는 효과 무엇일까요? 우선 그 토론 생각하면은 꼭 말까지 아니래도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이유들도 생각하고 조금 용기도 얻고, 왜냐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틀려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4교시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 평가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기획할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날입니다. 생명과학교사 김성민입니다. 구로에서 이영입니다. 물리학 가르치고 있는 강현식입니다. 일반사회과 교사 한경화입니다. 과목이 또 다양한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셨네. 진짜 또 과목 융합이네요. 이거 내용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정리 좀 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 만들었나요? 처음부터 질문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예시로 조그맣게 문학예술하고 사회과학, 다음에 자연과학. 교사가 변화해야지 학생들의 학습 방법도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내기도 하고, 그럴 때 조금 더 속도도 빠르게 또는 지속적으로 교사가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끼워달라고 그래서 진짜 우연하게 끼게 됐어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약간 한계를 느낀 거죠. 생명과학 시간에 왜 이거를 해요? 라고 하면서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귀찮아 하면서도 제가 계속 관심 가져주고 잘했어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터치를 해주니까 수업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다 용기 있는 선생님들. 활동 배우랑 과정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순서를 따라
과목은 생활과 윤리이지만 다양한 분야가 녹아든 이 융합 수업, 이런 수업에는 동료 교사분들과 함께하는 그 협의와 연구가 있었던 거네요. 뭐든지 참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함께하는 교사분들과는 어떤 계기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동북고등학교에 99년에 왔는데요. 그때 처음 한 게 선생님들끼리 이제 독서 토론 모임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졸업해서 10년, 20년 뒤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필요한 능력이 이제 뭐 비판적 사고, 창의성, 도덕성인데 과연 이런 것을 어느 한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만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진행을 하셨으면 정말 지금은 이제 뭐 완전 전문가가 되셨겠지만 초기에는 시행착오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했을 때는 2005년 이때는 엄청난 이 논쟁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뭐 실험 동물 취급한다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비판부터 과연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2005년에 동북고가 도전했었던 그 수업 방식이 진짜 미래의 수업 방식이라고 하면서 뭐 이 수업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강의 요청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이 끝나면 동료 교사들만 만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생활이 돼서요. 학교에서는 학생들 만나고 끝나서는 교사들도 만나고. 와, 정말 그런지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긴 어디일까요? 멋지세요. 근데 뭐 카페에서 쉬러 가신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네. 선생님 성격상. 예, 선생님 보세요. 오랜만입니다. 타 학교 선생님과도 협의를 하시네. 이제 노력에 따른 분배랑 노력. Teacher training 하시는 거죠? 너무 좋아요. 월마다 한 번씩 뵙고 있고, 그 외에도 메신저로 종종 연락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을 완벽하게 해주셔서 좀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이나 토론 위주의 수업 설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키기만 하면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절차적 결정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용. 선생님들도 훈련을 해야 돼요. 학생들도 배우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실제 수업에 시연했을 때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거의 없어요. 계속 실패고,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다시 또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도전해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만의 그 어떤 적절한 수업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요즘에 수업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토론할 수 있는 주제로. 그렇죠. 만들면 되죠. 그 맥락을 아까. I was trying to charm you and be cool, cause you know your love is like my fuel, igniting me to only think of you. It's a wonderful feeling. Girl, you got a smile that's so deep.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또 된 아이들이 또 올라오면 그쪽에서 만들어서 그 어떤 사회적 합의의 그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지. 네 개 학교 8분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바쁘시네. 야, 몸이 열이라도 지금 모자라시겠어. 보성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경한이라고 합니다. 보성고등학교 사설교사 이춘명입니다. 보성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는 김태경입니다. 네, 정신여고에서 윤리 가르치는 김도견입니다. 정신여고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설교사 박예진입니다. 오금고등학교에서 물리 가르치고 있는 지아영입니다.
이제 11월 4일 날 학생들 대토론회가 있는데 그 이제 4개 섹션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수업 활동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활동지들을 어떻게 만들까 그거 이제 논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요거 준비하려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가 있군요. 예, 4개 학교. 학교가 연합해서. 연합해서. 와, 이 큰 행사인데. 엄청 큰 행사. 아이들만 정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바에는 각각의 기념점을 제출해서 하다 보면 그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이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희망을 찾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인간 간의 관계를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희망 찾기라는 주제를 이제 픽스를 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이 과연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이런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대토론회를 하면은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스스로 내가 잘 몰랐던 분야의 어떤 새로운 관점도 배우게 되고. 사실 지역사회의 4개 학교 아이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아이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역량을 기른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큰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의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하게 될 텐데. 야, 정말 선생님들만 만나시네. 네. 나 참. 그 아까 보니까요, 그 인근 학교 선생님에게도 수업 컨설팅을 해주시던데 일부러 지금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건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그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선배 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터득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와주다 보면 저도 성장하고 그 선생님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야, 참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수님. 네. 이 방송을 사실 선생님들만 보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도 함께 하실 텐데 네. 이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말 막 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조용한 학생도 있고 근데 이런 토론할 수 있는 힘, 이런 용기를 키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저는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냥 집에서 대화, 뭐든지 대화. 예를 들어 학생이 뭐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이가 시험이 어떤 문장들이 나왔지? 그러면 거기에서 막 약간 그 브레인스토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좀 집에서 부모들하고 아니면 형제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계속 브레인스토밍 대화를 하면은 이런 수업 이제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역 내에 4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뭔가를 또 연구하신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교사들 간의 협력, 또 공동 수업 연구 활동, 이거 참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 학교에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뭐 후배 선생님 다른 학교들 이제 피드백 다 받는 거잖아요, 서로. 그게 최고 이제 변함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대토론회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생님들의 바람대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성찰의 시간이 될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은행원 대체하는 게 좋냐 나쁘냐 뭐 찬성이든 반대든 한 다음에 나는 근거를 개인적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볼까? 상관관계는 형과 동생이고 인과관계는 엄마와 아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사회 구조적 차원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책을 기본적으로 읽고 중간중간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 그다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피드백을 통하면서 준비해 갈 겁니다. 범주하고 타협 논의한다. 이게 최고의 원태. 좀 토론도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점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서 이제 AI와 인간의 공존에 관련된 생각이 좀 바뀔 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동북고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이랑 협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자, 이게 이제 대토론의 날이에요. 학교와 정류장을 지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른쪽 골목이 보이지. 그 길로 쭉 들어가봐. 살짝 젖어있는 설레고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토론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 장소에 남학생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주일 아침 맑은 공기가 많은 것을 좋아요. 설레요. 토론 자체를 학교에서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과 많은 의견, 좋은 의견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걸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아주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게 기대가 됩니다. 예술적인 토론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 본격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재미있는 퀴즈를 내는 거죠. 머리 말랑말랑해지게. 어린애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를 데리고 이거 사달라고 막 물건을 고르고 막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날. 고르곤졸라요. 맞습니다. 뭐? 고르곤졸라. 웜업 하는 거예요. 예, 예. 생각할 수 있게. 예. 얼음을 깨보는 네. 좀 아이스 브레이킹. 경직된 아이스 브레이킹. 분위기를 깨보는. 인공지능 교사가 학교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결과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토론 수업. 대출 안 됐으면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어떤 AI가 그거를 토론을 중재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정확한 말의 뜻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지. 작가가 여긴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런 작품을 인정을 해야 되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림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카메라가 발명됐다는 거에서 조금 정밀화는 사람이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정밀화는 예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스스로 나와 생각해서 남한테 미래에 자기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안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파악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을 했는데 그렇지. 제도적으로 만약에 규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같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랐던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더 친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제 4개 파트에서 1차 법안을 만든 그 결과를 새로운 팀에 가서 토론을 한 번도 안 해보았었던 다른 팀에서 피드백을 해주죠. 저는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실업급여 좀 이런 쪽. 결국 미래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땅하게 토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토론 하다 보면 이렇게 주제는 계속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어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계관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동유럽에 있는 전체 마지막 종합 토론이죠. 섹션별로 토론하다가 이제 다시 모였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교육팀. 크게 인터넷 교육권과 학생 교육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었는데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자면은 학생이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등을 교사의 책임을 AI에게 전가할 수 있고, 교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AI에게 전가를 함으로써 학생 교육, 학생 행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인공지능을 인간 대신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적은 임금을 지불하여 많은 득을 얻지만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내야 할 세를 사용하는 임금에 비하여 적게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도록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다면 인간의 일을 안 해도 되고 인공지능이 벌어다주는 수익으로 그 삶을 영위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과연 노동을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커리어도 무너진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돈을 벌어다 주기만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많이 고용한 그런 회사는 세금을 감면한다. 그게 과연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잘 활용 못하는 그런 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진 기업 아니에요? 그런 떨어진 기업한테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 오히려 낮추는 게 아닐까요? 대기업은 애초에 그 인공지능으로 창출해내는 그런 일들보다 훨씬 사람들이 창의성이나 그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좀 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좀 토론에 대한 흥미나 또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토론이 막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또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좀 즐거워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 배워가는 그런 역량을 또 키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좀 더 사고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랍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평소에는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 기회가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 내년에 한다면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서 이번처럼 또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아유, 네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토론회를 합니다. 남학교 학생들은 또 여학생들을 보는 또 기쁨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여러 학교가 연합을 해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단일 학교에서 할 때 수업과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도 다르고 일단 성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생각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되게 부딪히는 거죠. 되게 부딪히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를 보면서 계속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리사손 교수님, 이 연합 대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많은 우리 인간한테는 제일 힘든 게 피드백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서로 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내가 뭐 실수했다, 뭐 창피한 게 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방식 선생님 정말 그 토론 수업의 전도사신 것 같아요. 이런 수업 더욱더 활성화돼야 할 것 같은데 전도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토론 수업에 도전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것도 용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학생과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이 토론 수업에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근거를 찾으면서 생윤과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생윤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역사적 일을 찾다 보니까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선생님이십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최고로 인상 깊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라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하는 걸 즐겼답니다. 앞서 최고의 수업과도 일치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는 수업, 결국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될 겁니다. 저희는 또 다른 깨어있는 교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방식 선생님, 리사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어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학교는 재밌고 신기한 걸 많이 배워요. 늪반딧불이랑 친구들이랑 센터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인공지능 활용 웹툰 그리기를 할 거예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거야. 소개하는 챗봇. 처음엔 어려웠는데 선생님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어려워요. 그렇지 않는 반딧불이가 살 수 있을까? 내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그치? 자, 갑니다. 봐봐. 이제 진짜 보여줄게. 누가 만들었을까? 선생님. 맞아. AI가 만들었어. 맞아, 선생님이 만든 것도 맞지만 선생님. 사회적 가치로는 약한 나라의 주장거리가 약해지고 부모의 잘못을 떠하는 자식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았는데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 요소가 예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